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죠.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강제 수사 대상이 됐어요. 단순히 제명 조치로 끝낼 수 있다고 좀 국민의힘 내부는 이렇게 보나요? 이거는 공천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 시스템에 사실 수사 단계는 걸러낼 지금 장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책임 정당이라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청주시의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죠.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강제 수사 대상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윤리위는 어쨌든 충북도당 윤리위는 어제 바로 제명을 했고, 중앙당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당선까지 된 건데, 이게 이제 타임테이블을 볼게요. 자,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좀 보면은 일단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4년 10월이에요. 그 최 시의원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총 3차례 맺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2026년 2월 말이에요. 자, 근데 3월 말에 공천 면접을 봐요. 자, 그 다음에 5월 공천 확정되고 결국 당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단순히 제명 조치로 끝낼 수 있다고 좀 국민의힘 내부는 이렇게 보나요? 이거는 공천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좀 사건이 발달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 시계추열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사건이 좀 적절하지 못한 지점이 뭐냐면 선거 운동에 돌입한 다음에 경찰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처벌될 거를 본인이 알면서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 과정도 그렇고. 근데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 시스템에 사실 수사 단계는 걸러낼 지금 장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걸러내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책임 정당이라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게 공천 시스템,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을 좀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좀 있나요, 이게? 네, 애매한 게 정의한 그 개혁신당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지방선거 임박해가지고요. 그 당 내에서 같은 당 내에서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서로 막 고소 고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 그래요?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경쟁 후보끼리. 그렇죠. 묵혀놨던 거를 갖다가 쓱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다가 꼭 선거 때 경선 후보 등록할 무렵쯤 막 서로 막 고소 고발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는 다 이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어느 사건이 선명한지 아닌지를 옥석을 못 가리고 하니까 괜히 또 그렇게 뭐 알렸다가 또 선거 개입한다고 또 욕도 먹으니까 지방선거 무렵 때는 그냥 수사를 일괄적으로 스탑해버려요. 하도 많이 하니까 서로. 그래서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 알아서 야 너네들 왜 그 자백도 받고 수사도 했는데 왜 안 알려?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법제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거 국면에 이제 돌입을 하면은 뭐 사건이 뭐 접수됐다, 수사가 개시됐다 이거를 정당에게 공천 주는 소속 정당에게 통지하는 언론의 통지가 아니고요. 정당 내부에 통지를 하는. 근데 정당 입장에서도 이게 맡아두었는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그래도 책임 있는 공천을 하고 검증해야 될 책임은 정당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일단 이런 고소장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라고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일단 후보자를 불러서 그거는 뭐 공천을 하든 말든 그거는 당의 결정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통지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정당에게만. 조용히. 그럼 그 공천에 대해 당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경찰이 이걸 임의로 요거는 명확한 것 같으니까 주고 이거는 정의한이가 저 자백했네? 그러면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거죠. 경찰이. 시간이 너무 지금 지났는데 요거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 개혁신당 필습자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국힘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기자한테 자기가 본인이 들었다 이렇게 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혁신당 이렇게 해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조금 감지가 되나요? 그 개혁신당 내부에서 공천을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개혁신당 내부의 것을 좀 점검하고
그 박성현 평론가가 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계속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본인 당을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당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공작 논란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 공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뭐 개혁신당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왜 개혁신당은 계속 개혁신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슨 진정성이 있는 거냐, 네. 바뀔 생각은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공천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자작극이라니. 네. 저는 진짜 가짜 뉴스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벌어졌으면 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계속 국민의힘에게 이러는지를 저는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의 일은 개혁신당이 해결하시라. 스스로 해결해라. 네. 결자해제라. 알겠습니다.